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의 부채 급증 우려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공기업 22개와 준정부기관 17개 등 총 39개 기관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에서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은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72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571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18년 479조 원, 2019년 497조 2천억 원, 2020년 521조 6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은 내년부터는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들 기간의 2020년 부채는 521조 6천억 원인데 4년 후인 2024년에는 615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약 94조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문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대부분 수입이 줄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 지출은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서 공공주택 공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국가 재정이 건전하니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빚은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비율 D1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국민도 부채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른다면 2019년 337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525.1조 원으로 전년 503조 7조 원에 비해서 4.2% 증가하여 역대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3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 504.7조 원에서 2017년 495.2조 원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525.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337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5년 182.6%에서 2018년 155.2%까지 감소했으나 2019년 156.3%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올라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 480.4조 원에서 2017년까지 472.3조 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9년 497.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기간의 부채 비율도 2015년 193.1%에서 2018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여 166.8%였으나 2019년에는 증가세로 반전하여 167.1%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핵심 공약에 주요 공기업이 동원되고 투자도 최대한 확대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재정투자 사업을 하는 나라여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논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공기업의 부채도 감안해야 합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 D3에는 포함되지만 국가부채 D1이나 국가부채 D2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은 2018년 기준 20.5%로 해당 통계를 산정하는 일본과 영국,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개국 평균 9.7%와 비교하면 10.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분석할 때 국가 채무 D환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은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90.8조 원에서 2024년 220.9조 원으로 15.8%인 30.1조 원이나 증가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252.4%에서 305.6%로 53.2%포인트나 급등합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아워당 89원으로 원자력 발전 56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는 올해 61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76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117.2%에서 153.9%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그 6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2017년 129.6%에서 2018년 135.9%, 2019년 161.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올해보다 4,500억 원 늘린 1조 6,725억 원으로 책정하며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2개 공기업 중에서 2020년 기준 부채 비율이 높은 기간을 보면은 한국가스공사가 365.3%, 한국중부발전이 284.4%, 한국철도공사 284.1%, 한국지역난방공사 282.0%, 한국서부발전이 187.0%, 한국남부발전이 173.2%, 한국수자원공사 163.3% 등입니다. 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한국전력이 연말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서 우회 인상 방안인 연료비 연동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가 논란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른 실적 악화를 전기료 인상으로 희석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의 기틀을 짜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무작정 밀어붙이는 탈원전 과속 정책은 위험하고 덕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큰 손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더라도 원전 산업을 팽개치지 말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원전 산업의 급격한 붕괴 등의 부작용을 막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EU 등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부채의 대부분이 국내 부채인 일본이나 중국과도 다릅니다.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환율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외 의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시 운용 가능한 거시경제 정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의 두 축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려면 국가 채무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는 과거 한국 신용등급 위협 요인으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와 함께 공기업 부채를 꼽았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 D2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재정 건전성을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치는 올해 2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이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에서 2024년 중장기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른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 2019년 38.0%에서 2024년 58.3%로 5년 만에 20%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하락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장 국채 이자가 올라 금융기관 조달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권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며 장기채 발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등급 하락 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최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IMF가 집계한 자료에 따른다면 2017년에서 2021년 한국 부채 증가율은 34%로 주요 35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다고 했습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인 109%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당과 정부는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입니다. 며칠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국의 국가 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와 같이 기축통화국은 약 98%에서 114%를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8에서 39%선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D1이 50%를 상회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며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정부 말기에는 국가 채무 D1이 약 45%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일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현금성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거나 경제 활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 내지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